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일기가 된다.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가 붙는다.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면 공유가 된다.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담으면 브랜드가 생긴다. 진짜 1년 안에 다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글을 안 쓰는 시간이 없어요.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이때 딱 글 쓰자. 글 쓰는 건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날 지나가는, 스쳐가는 영감들을 내가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글쓰기에 있어서 어휘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이거는 어린이 7살짜리, 8살짜리도 할 수 있고 나이 89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저는 글을 안 쓰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지난주, 지지난주에도 KTX 타고 왕복 12시간 정도 열차 타고 강의를 갔다 왔는데 저는 시간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시간은 이동한 시간이 아니고 생각하고 글을 쓴 시간이에요. 버리는 게 절대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몇 시간, 1시간, 2시간 정해놓고 이때 딱 글 쓰자. 글 쓰는 건 시험 보는 게 아니거든요. 시험 공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책상에 앉아서 30분 글쓰기 맨날 해야지. 이러면 그렇게 나온 글이 과연 정말 누군가의 가슴을 울릴 수 있는 글이 될 수 있을까요?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글 쓰면 잘 되지가 않아요. 그런 삶을 10년 반복해도 그냥 책은 낼 수 있겠죠, 어쩌다가. 근데 그 책이 절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몇 시간 쓸까요? 이 질문을 없애버리고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가 글 쓸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한테 날 지나가는, 스쳐가는 영감들을 내가 움켜잡아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여기에 분명 특별한 게 있는데 그 특별한 것을 내가 어떻게 잡아채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까? 검색과 유사해요. 검색은 뭐냐면 남의 지식을 찾는 거고 탐색은 내 지식을 찾는 거예요. 글쓰기는 내 지식을 찾는 일이 되어야 되지 남의 지식을 100개, 1000개, 10,000개 찾아도 그건 남의 거예요. 우리가 남의 사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나라는 인생에 쓴 사전을 만드는 건데 왜 남의 것을 찾느냐.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자기 자신이 돼서 내가 이 세상의 중심이고 내 눈으로 세상을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이 글 쓰는 일상을 시작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글쓰기는 정말 우리한테 다양한 것을 주는데 여러분이 뭔가를 보고 느끼고 경험했지만 글로 쓰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배운 게 부족하지도 않고 아는 게 경험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글은 못 써.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해밍웨이 사례를 한번 들려보고 싶은데 글쓰기에 있어서 어휘력이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해밍웨이는 하루는 술 마시다가 친구가 해밍웨이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해밍웨이, 너 6단어 가지고 소설 쓸 수 있어? 그러니까 해밍웨이는 쓸 수 있지. 그리고 바로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 한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됐어요. 한 번도 신지 않은 악의 신발을 팝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이거는 아이를 낳아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세상에 못 나온 거예요. 하늘을 떠난 거죠. 이게 정말 가장 슬픈 소설 6단어 가지고.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과 더 많은 어휘력이 아니다. 많지 않은 단어 갖고 그 문장과 소설을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압하는 단어, 장악한 단어가 많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하면 또 우리가 단어를 장악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하나 좀 소개하면 이거는 어린이 7살짜리, 8살짜리도 할 수 있고 나이 89대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가 있다 아니면 소중한 사람이 옆에 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해주고 싶어. 설명할 수 있어요? 되게 어려워요. 근데 설명하기 힘들어. 못해. 그냥 검색해. 귀찮아. 검색해. 검색하면 다 나와. 사전 찾아봐. 그래서 사전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사전에 쓰여있는 걸 알고 싶어서 글을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에피소드를 한번 얘기하면서 단어를 어떻게 하면 제압할 수 있을 것인가 얘기해 볼게요. 한번 풍경을 그려볼게요. 우리 요즘에 길거리에 길 고양이 되게 많죠. 그리고 길 고양이에게 먹여주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착안한 건데 한번 제가 낭독해 볼게요. 길에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고 집에 돌아와 손을 씻으며 우리는 청결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고양이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나가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는다면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손을 씻는 것 같지만 고양이가 더러워서 씻는 것과 깨끗한 손으로 고양이를 만지려고 씻는 것은 전혀 다른 마음에서 나온 행동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같은 일도 사랑하면 다르게 생각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환하게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것에 출발합니다. 이건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만든 인문학 사전인데
아이한테 부모가 사랑을 알려주고 싶은데 알려줄 방법이 없잖아. 부모님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내 아이는 언제 내 마음 알까? 이런 게 생각하는데 아이가 왜 모를까요?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지. 제대로 표현을 못 해줬어요. 그래서 사랑이 뭐냐면 사랑은 주는 게 끝이 사랑이 아니고 받는 것까지가 사랑이에요. 느끼는 것까지가 사랑. 느끼지 못했으면 사랑을 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준 거예요. 평생 모르지. 죽을 때까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일상의 상황에서 내가 사랑을 뭐 아이랑 같이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아무도 상관없어. 우리 고양이 밥 주러 가자 하고 이제 갑자기 화장실 가서 손을 씻는 거야. 그럼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겠죠. 아, 손을 갔다 와서 씻어야지. 더러운 거 만지고 나서. 그때 이제 우리가 고양이한테 밥을 주려는 예쁜 마음을 고양이도 느끼게 해주려면 깨끗이 손을 씻고 나가서 깨끗한 손으로 만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말을 들은 상대방은 사랑의 무엇인지 허공에 그릴 수 있게 될 거예요. 감을 잡게 되죠. 그러면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세상을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나눠서 볼 수 있게 돼요. 이게 눈 하나를 더 갖는 거예요. 그럼 사랑에 대한 글을 쓸 수 있어요. 사랑인 것과 사랑이 아닌 것을 알게 되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랑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하면 못 쓸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을 정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뭔지 몰라.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여러분 옛날에 김용국 님이 안지혁 결혼식 왜 안 가냐고 그러니까 조세호 님이 모르는데 어떻게 가 이렇게 했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써? 내가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써? 배운 적은 있는데 사랑이 좋은지는 알겠어. 근데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다. 그걸 정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에서 갖고 싶은 단어, 내가 보고 싶은 단어들 같은 게 있으면 정의해 보고 내 걸로 만들어 보고 그 단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안 보였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저는 정의한 단어가 되게 많거든요. 여러분도 학교에서 이런 걸 많이 느껴봤을 거예요. 같은 교실에서 선생님께 같은 걸 배우는데 어떤 애는 한 번 듣고 10개를 깨달아. 그 이유로 뭘까? 10개의 단어를 정의했기 때문에 하나를 들을 때 선생님한테 10개의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10개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으로부터 받는 게 별로 없고 일상이 되게 지루하다 느껴진다면 내가 정의한 단어가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면 좋겠고 이제라도 일주일에 하나 정도, 많이 필요 없어요. 하나라도 이제 정의하면서 그 단어를 제어하고 이제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글을 쓰는 삶을 시작해 보길 바랍니다. 하루는 제가 한 도서관에 아이들 독서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학부모님들께 강의하려고 갔는데 그 강의장 앞에 미용실에서 머리 드라이를 했어요. 드라이를 하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낯선 그 미용실 가면 불안해요. 왜냐하면 원장님께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해드릴까요? 되게 두려운 답변 이제 올 것이 왔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익숙하니까 제가 준비한 사진을 보여드리죠. 그러면 이제 원장님이 충분해, 다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으로 머리를 시작하면 좀 그 다짐을 믿고 눈을 감고 이제 다 됐습니다 할 때까지 딱 이제 눈을 뜨죠. 여성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어떤 광경이 펼쳐지나요? 거울에 마음대로 하려면 나한테 왜 물어본 거야? 이런 생각이 펼쳐진단 말이에요.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이들 독서와 그리고 아이 마음, 부모님 마음을 이 상황의 변주에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 상황을 도서관 강의 가서 인사말로 읽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시작했냐면 왜 부모님들은 아이가 읽었으면 좋을 것 같은 책을 책상에 놓고 읽지 않았다고 화를 내냐. 아이가 읽고 싶은 책이 무엇인지 물어보고 그 안에서 선택해서 골라주면 책을 읽을 텐데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안에서 제 강의를 듣고 있던 다국적 기업의 임원 한 분이 저한테 작가님 덕분에 하나를 깨달았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직원이 할 수 없는 일, 내가 시키고 싶은 일을 시켰지 직원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느낀 게 있겠지만 우리는 다 다국적 기업의 임원은 인사를 발견했고 저는 독서를 발견했죠. 그 장소는 미용실이에요. 우리는 영감을 찾기 위해서 다른 곳에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누구한테 도움을 주고 싶은가, 그 도움을 어떻게 줄 것인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으면 모든 에피소드가 다 내게로 와서 그 내 답과 맞는 에피소드 스스로 바뀌어요. 그러면 그 외국계 담당 임원이 미장원에서 그 인사를 보고 저는 독서를 본 것처럼. 근데 여러분이 항상 머릿속에 누구한테 도움을 줄 것인가, 어떻게 줄 것인가, 무엇을 줄 것인가 이 세 가지를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스쳐가는 에피소드 아이디어를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핵심을 제가 여기서 책에서 좀 읽어드리면서 차분하게 설명해 볼게요. 한번 시를 듣는 것처럼 들어보세요.
글을 쓰는 이유는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해서 읽히는 글을 쓰거나 책을 내는 것이 반드시 당신의 목적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생각을 글로 알리고 공감하는 사람을 모으는 일은 누구에게나 필요하고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 무언가를 통해 공감을 받는다는 것은 앞으로 다가올 인공지능과 공존하며 살아가는 삶에 큰 경쟁력이 되어주기 때문이다. 여기서 누구나 1단계부터 차근차근 과정을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음 4가지 사항을 한번 잘 들어보세요. 1번,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일기가 된다. 2번, 남도 읽고 싶은 이야기를 쓰면 좋아요가 붙는다. 3번,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쓰면 공유가 된다. 4번,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담으면 브랜드가 생긴다. 이게 4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괴테의 5가지 이렇게 관계의 법칙은 4번째 도착하는 브랜드 되는 건데, 이거 되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이 만약에 아이들과 같이 강원도에 있는 놀이동산 갔어요. 근데 운전이 엄청 멀어. 강원도 멀잖아요. 서울에서 출발했어요. 멀어서 강원도 갔다 온 다음에 블로그에 포스팅했어요. 어떻게 포스팅했냐면, 강원도 너무 멀어서 다음부터 못 가겠다. 젠장. 이렇게 포스팅했어요. 그러면 그 글이 읽힐까요? 아무도 안 읽죠. 그건 일기예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면 간단해요. 강원도 사는 사람들은 이 테마패커를 추천합니다. 그럼 강원도 사는 사람한테 정보가 돼요.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당신이 그걸 소개하는 뉴스에 브랜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쁜 거를 보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도움을 주려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갖다 줄 수 있을까? 읽기 편하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최악의 상황에서도 도움이 될 것을 발견해서 줄 수 있으며 그걸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의 브랜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고 어떤 주변 상황에서 나한테 지금 좋은 일이 일어나고 있고 어떤 나쁜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걸 나를 좋게 변주할 수 있고 변화할 수 있고 이걸 필요한 사람한테 운반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글 쓰는 사람은 운반자다. 좀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잘 운반해 주는 사람, 다치지 않고 잘 포장해서 그런 사람이 된다면 여러분은 누구나 진짜 1년 안에 다 브랜드를 가질 수 있는 브랜드를 가진 글 쓰는 작가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 브랜드를 가진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세상에 고만고만한 작가는 되게 많아요. 그 안에서 이겨내려면 잘 쓰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잘 쓰는 사람 진짜 많아요. 더 많아. 몇십만 명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국문학과 나오지 않고 문창고도 안 나왔어요. 저는 물리학과 출신이에요. 근데 저는 글을 쓰잖아요. 맞춤법 글쓰기 배운 적도 없어요. 근데 제가 왜 글을 쓸 수 있게 되었냐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저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수업을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제가 본 것을 썼단 말이에요. 본 것. 내가 본 것. 내가 본 것은 나만의 것이에요. 내가 본 거는 내가 뭘 봤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본 것을 쓰면 나만 쓸 수 있는 글이 되고 내가 본 것을 말로 하면 나만 할 수 있는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강연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가 어디서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강연이다. 왜냐하면 내가 본 것을 얘기했으니까. 제가 10년 전에 삼성에 대한 책을 많이 냈거든요. 그래서 삼성 등 한국에 있는 대기업의 임직원들 200명 막 호텔 연회장 같은데 막 거기 딱 도착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첫 번째 질문이 회사는 다녀봤냐? 그럼 저 다녀봤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 몇 년이나 다녀봤냐? 저를 무시하는 질문이잖아요. 저는 하나도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면 제 머릿속에 이런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들이 배운 것을 또 알려주려고 온 게 아니고 내가 본 것을 당신들한테 알려주려고 온 것이다. 내가 본 것을 당신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봐. 알려줄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남이 쓸 수 없는 글, 남이 발견할 수 없는 말, 그게 여러분이 도움을 주려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그 눈을 가질 수 있고 발견할 수가 있어요. 발견한다는 거에서 또 한 개 중요한 게 있는데 우리가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건 되게 슬픈 말이에요. 그럼 모르면 못 본다는 건가? 저는 그걸 반대로 생각해요. 보는 만큼 알 수 있다. 되게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움을 주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보면 보는 만큼 깨달을 수 있어요. 깨달은 만큼 또 볼 수 있게 되겠죠. 이게 선순환이에요. 그래서 글 쓸 수 있는 사람은 끝 없이 성장하는, 계속 멈추지 않고 성장하는 열차와도 같다. 그렇게 생각해요. 연료가 필요 없는. 자신의 그 도움을 주는 마음이 최고의 연료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삶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글 쓸 때 제가 책에 거의 전문가로 활동한 게 거의 20년 됐는데 글쓰기 30년 하고 그러면서 온갖 글쓰기를 시작하려고 하는 후배들 되게 많이 봤어요. 항상 물어보죠. 넌 글을 왜 쓰려고 하니? 그러면 대답이 거의 비슷해요. 세상에 뭐 도움이 되고 싶어서. 글 쓰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으니까 한 사람에게만 도움이 돼도 충분하다.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책이 팔려서 한 개 팔린다? 한 권 팔린다? 그건 출판사 망하는 거예요. 그건 사람을 생각해야 돼. 이 책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의 생계가 달려 있어요. 되게 귀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괴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약 당신이 쓴 글이 100만 명의 독자의 가슴을 울릴 수 없다면 한 줄도 쓰지 마라. 처음부터 수많은 독자를 예상하고 써야 돼요. 나는 분명히 내 책을 10,000명 이상한테 전달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갖고 시작해야 그렇게 시작한 글쓰기가 끝을 맺을 수 있지. 처음부터 도움이 줄 수 있는 글을 어떻게 하면 쓸 수 있을까 생각해야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도움을 줄 수 있는 글이 되면 저절로 도움을 얻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 손 안에 들리게 되고 여러분이 글을 읽히게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나는 글을 왜 쓰는가? 이걸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솔직하게. 나는 좀 책이 좀 반응이 있어서 잘 팔려서 강의도 하고 싶고 그리고 인세도 얻고 싶고 명예도 얻고 싶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솔직하게 생각하고 시작해야 여러분이 글쓰기의 가치를 느끼고 그걸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가치를 느끼는 거거든요. 그냥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한 권만 팔리면 뭐 나는 괜찮다 이런 생각하면 가치를 담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절대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가치를 담을 수 있게 솔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보고 나는 왜 글을 쓰고 글을 써서 무엇을 원하는가 이 질문에 답한 다음에 글쓰기 시작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